무릎 건강 지키려고 매일 30분씩 열심히 걷고 계시나요? 의사 선생님도 걸으라고 하셨고, TV에서도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 통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걷기 운동 사실은 여러분의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 70% 이상이 연골이 문제가 아니라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관절이 매 걸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지탱해 줄 근육은 없는데 충격만 반복되니 연골과 인대가 대신 버티다가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마치 기둥 없는 집에 무거운 짐을 계속 싣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강철 무릎 5분 루틴은 걷기를 단 한 발자국도 하지 않고도 무릎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벽에 기대서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른 채 계속 걷기만 하신다면 무릎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단 5분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도 강철 무릎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한 무릎을 정말로 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알려드렸던 핵심 노하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걷기만으로는 무릎이 강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로 무릎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은 널쩍 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이 두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죠. 그런데 이 연골만으로는 우리 몸무게를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릎 주변에는 강력한 근육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 뒤쪽에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의 중둔근까지 이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사방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마치 텐트를 칠 때 사방에서 줄로 당겨서 고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니까 걸을 때마다 연골과 인대가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걷기 운동은 무릎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지 무릎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걷기만 하면 약한 근육으로 체중을 지탱하느라 무릎만 더 빨리 닳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강철 무릎을 막는 3가지 핵심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비활성화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리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갑니다. 두 번째,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의 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중둔근은 우리가 한 발로 설 때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어 무릎 안쪽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발목과 종아리의 고정력 붕괴입니다. 발목이 불안정하면 걸을 때 발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고 이것도 결국 무릎에 비정상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목이 불안정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무릎이 흔들리면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벅지 근육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강철 무릎을 만드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걷기를 단 한 발자국도 하지 않습니다. 의자와 벽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무릎 보호 근육 깨우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깨울 거예요.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무릎이 안정됩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편하게 두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겁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해서 발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이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너무 아프면 안 되고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5초가 지나면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급하게 탁 떨어뜨리지 말고 3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10회 반복합니다. 잠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10회만 해도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깨어나는 거예요. 한쪽 다리 10회가 끝나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10회 해주세요. 총 2세트,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각각 20회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10회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5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 안 됩니다. 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허벅지 힘만으로 다리를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펼 때 무릎 뒤쪽이 너무 아프면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만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 운동의 핵심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까 체중 부담도 없고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죠. 광주에 사는 77세 최동수님은 이 운동만 2주 동안 했는데도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줄 몰랐다며 깜짝 놀라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흔들림 차단 운동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일 거예요. 이번에는 벽을 이용합니다. 튼튼한 벽 앞에 서세요. 벽과 약 30cm 정도 떨어져서 서고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벽에 가볍게 댑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거나 불편하시다면 살짝 바깥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자세가 시작 자세입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립니다.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혀요.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무릎은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해요.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좋고 없다면 무릎을 내려다보면서 확인하세요. 무릎을 구부릴 때 하나, 둘, 셋 하고 천천히 세면서 3초 동안 내려갑니다. 무릎이 90도까지 구부러질 필요는 없어요.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45도 정도만 구부려도 충분합니다. 3초 동안 내려갔으면 그 자세로 2초간 멈춥니다.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있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2초가 지나면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일어날 때도 3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급하게 일어서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회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무릎이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약간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무릎을 덜 구부리거나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미선님은 이 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 무릎이 이렇게 불안정했구나라는 걸 느끼셨대요.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2주 동안 꾸준히 하면서 무릎이 점점 안정되는 걸 느끼셨고,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릎 주변 근육들이 협력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뒤쪽, 엉덩이 근육이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무릎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1단계와 2단계입니다. 벌써 무릎이 힘을 받는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관절 수명을 늘리는 고정 루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목과 종아리를 강화해서 무릎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의자나 벽에 한 손을 가볍게 대고 서세요. 균형을 잡기 위한 용도니까 너무 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똑바로 세웁니다. 이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서 보세요. 마치 까치발을 하듯이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3초 동안 천천히 올라가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초간 멈춥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2초가 지나면 다시 천천히 발뒤꿈치를 내립니다. 내릴 때도 3초 동안 천천히 내려서 바닥에 부드럽게 닿게 하세요. 탁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균형이 불안하면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잡고 해도 됩니다. 발목 운동이 무릎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발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릎도 절대 안정될 수 없습니다. 발목은 무릎의 기초거든요. 발뒤꿈치 들기 운동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발끝 들기를 해 볼게요. 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만 들어 올립니다. 정강이 앞쪽 근육에 힘을 주면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3초 동안 올리고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초 멈추고 다시 3초 동안 내립니다. 이것도 15회 반복합니다. 이 두 가지 발목 운동을 하면 발목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걸을 때 발이 안정됩니다. 발이 안정되면 무릎로 전달되는 비정상적인 충격이 줄어들죠. 대전에 사는 73세 박철수님은 이 발목 운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철수님은 평소에 걸을 때 발이 자꾸 안쪽으로 꺾이는 경향이 있으셨는데 이게 무릎 통증의 원인이었거든요. 발목 운동을 2주 정도 하셨더니 걸을 때 발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닥에 닿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도 함께 줄어들었죠. 발목이랑 무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각 10회씩 2세트입니다. 2단계는 벽 스쿼트 10회입니다. 3단계는 발뒤꿈치 들기 15회, 발끝 들기 15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면 정확히 5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할 때 약간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날카롭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무릎이 아야 할 정도로 아프다면 그건 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관절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건 어떨까요? 딱딱하는 정도의 소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붓거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두 번째, 절대로 무릎을 꿇고 하는 운동은 피하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등산이나 계단 운동을 하지 마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하고 갑자기 산에 오르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면 무릎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운동 강도는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66세 강민호님은 이 실수를 하셨어요. 2주 정도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많이 좋아진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한라산 등산을 가셨는데 다음 날 무릎이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오셨죠. 저는 강민호님께 무릎이 좋아졌다고 바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기초 운동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운동 전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동적 스트레칭을, 운동 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에는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폈다 하세요. 운동 후에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각각 20초씩 늘려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운동할 때 더 조심하셔야 해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것 근처에서 운동하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운동 강도를 더 낮춰서 하셔야 합니다.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무리한 운동은 골절 위험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수술 후 6개월 정도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일곱 번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기에는 운동을 중단하세요. 이럴 때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입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kg의 부담이 추가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7배까지 늘어나고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크게 완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까지 빠져서 무릎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2kg 정도 천천히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로 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딱딱한 바닥에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해요. 쿠션이 좋고 발을 잘 감싸주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집에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내에서도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는 게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가거든요. 세 번째, 앉는 자세를 개선하세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으시고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방석을 깔고 다리를 쭉 뻗고 앉는 게 좋아요.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것도 무릎에 매우 안 좋습니다. 요즘은 좌변기가 대부분이니 괜찮지만 혹시 쪼그려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꼭 이용하세요. 네 번째, 무릎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연골 건강에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닭발, 돼지족발, 생선 껍질 같은 음식이 좋아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도 약해져요. 햇볕을 하루 15분 정도 쬐시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우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번째,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가지세요.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도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6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액이 원활하게 생성되고 연골에 영양분이 잘 공급돼요. 하루 6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겨울철에는 무릎 보온에 특히 신경 쓰시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관절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걷기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무릎을 지탱할 근육을 만드세요. 강철 무릎을 만드는 5분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각 10회씩 2세트. 2단계는 벽에 기대서 미니 스쿼트 10회. 3단계는 발 뒤꿈치 들기 15회, 발끝 들기 15회. 이 세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총 10분만 투자하세요. 단 일주일만 해도 무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세요. 체중 관리하고 편한 신발 신고 무릎에 좋은 음식 드시고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꼭 기억하세요.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무릎 꿇는 자세 피하시고 갑작스러운 등산이나 계단 운동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치질 하듯이 습관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무릎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강철 무릎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그게 강철 무릎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요.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갇혀 지내는 삶이 아니라 활기차게 움직이며 즐기는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댓글로 의지를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실행할 확률이 42%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댓글 남기시고 하루 한 걸음씩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무릎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